고구마와 함께 먹기만 하면 보약되는 음식 5가지, 면역력 10배 상승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시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쪄서 먹어도 달콤하고, 다이어트 할 때는 든든한 간식으로 최고죠. 그런데 여러분, 고구마를 그냥 먹는 것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영양이 배로 늘어나서 건강에 더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구마와 찰떡궁합인 보약 같은 음식들,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녹차.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오늘은 고구마와 녹차가 만나면 어떻게 보약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는 체내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카테킨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평균 20% 감소하고 암 발병 위험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100명의 성인 중 녹차를 매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항산화 수치가 현저히 높았던 것이 확인되었어요. 고구마와 녹차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항산화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고구마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이때 녹차가 함께 해주면 소화를 촉진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고구마와 녹차를 함께 먹으면 깔끔한 맛이 입안을 정리해주고 속도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고구마를 먹을 때 녹차를 곁들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운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을 때 녹차 한 잔을 함께 마셔보세요. 고구마의 달달한 맛과 녹차의 깔끔한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소화에도 유리합니다. 고구마 샐러드나 스낵을 즐길 때 녹차를 곁들여도 좋습니다. 녹차의 은은한 향이 고구마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카테킨의 항산화 효과로 체내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조합이야말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고구마와 녹차는 식사 후의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섬유질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녹차의 카테킨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 당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로 인해 식사 후에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죠.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고구마와 녹차의 조합이 아주 유익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고구마와 녹차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입니다. 고구마의 영양소가 소화와 장 건강을 돕고 녹차의 카테킨이 체내 염증을 줄여주면서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죠. 두 번째, 요구르트.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이제 저희도 자주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고구마와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 소화도 잘 되고 변비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구마와 요구르트. 이 2가지의 조합이 어떻게 보약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요구르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유익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나쁜 균의 성장을 억제해 장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자리 잡으면 장내 염증이 줄어들고 소화가 원활해지며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요구르트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장내 유익균 수치가 30% 이상 증가하고 변비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150명의 성인 중 요구르트를 정기적으로 먹은 그룹은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내 염증 수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구마와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면 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즉,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에 잘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고구마를 먹고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더욱 활성화되어 소화가 잘 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그럼 고구마와 요구르트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구마를 구운 후 차갑게 식혀 요구르트와 함께 즐기는 겁니다. 고구마의 달콤한 맛과 요구르트의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 간식으로도 아주 훌륭해요. 또는 고구마를 잘게 잘라 요거트볼에 넣어 간편하게 먹어도 좋습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과일을 추가하면 영양이 더욱 풍부해져 건강한 한 끼로 손색이 없죠.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소화가 편안해지고 장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고구마와 요구르트는 맛도 좋지만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에서 당 흡수를 조절해 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 유리한 식단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이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김치. 고구마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김치. 사실 진짜 보약만큼 좋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 보약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소화를 도와주는 최고의 발효 음식입니다. 여기에 고구마가 더해지면 장 건강을 극대화하고 면역력까지 강화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고구마와 김치가 만나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유산균 덕분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소화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이 튼튼해집니다. 특히 김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데요.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김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장내 유산균 수치가 40% 증가하고 소화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고구마를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고구마의 프리바이오틱스는 김치의 유산균이 장내에서 잘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고구마와 김치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는 물론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김치의 비타민C가 만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며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와 김치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구마를 구워서 김치와 함께 먹는 겁니다. 고구마의 달콤함과 김치의 매콤함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고구마를 구워 김치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김치를 얹어 만든 고구마전을 추천해 드릴게요. 고구마 전 위에 김치를 얹어 먹으면 고소하고 아삭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고구마와 김치는 각각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궁합입니다. 네 번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다양한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고구마의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면서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면 건강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견과류는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좋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많아서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5%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에 참여한 200명의 성인 중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당 조절이 더 잘 되었고 체중 관리에도 유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구마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고구마의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는데 이때 견과류가 함께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하고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베타카로틴과 함께 섭취할 때 그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고구마와 견과류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고구마를 구워서 아몬드나 호두를 잘게 부숴 뿌려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고구마의 달콤함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요. 또는 고구마 샐러드에 견과류를 추가해보세요. 고구마를 삶거나 구워서 샐러드에 넣고 아몬드 슬라이스나 호두 조각을 함께 섞으면 영양가 높은 한 끼가 됩니다. 이 조합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소화에 부담이 적고 식사 후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니 건강관리에 아주 유리하죠. 특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혈당 관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는 고구마와 견과류 조합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돕고 견과류의 단백질과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두 가지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건강한 식습관이 체중 조절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 기대해 볼 만하죠. 5번째, 시금치. 여러분, 고구마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과 혈액,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는 철분, 엽산, 비타민 K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채소입니다. 여기에 고구마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는 물론 항산화 효과까지 강화되어 더 큰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은 고구마와 시금치가 만나면 얼마나 든든한 보약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특히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철분은 혈액 속의 산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엽산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철분 수치가 평균 20% 증가하고 피로가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150명의 성인 중 시금치를 정기적으로 먹은 그룹은 혈액 건강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구마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고구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시금치의 비타민 C가 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철분 흡수를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시금치와 고구마를 함께 섭취하면 두 영양소가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고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과 전반적인 건강에 이로운 조합이에요. 그럼 고구마와 시금치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구마와 시금치를 함께 구워 샐러드로 즐기는 겁니다. 고구마를 얇게 썰어 오븐에 구운 뒤 시금치를 곁들여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약간의 발사믹 드레싱을 추가하면 맛도 좋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시금치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구마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고구마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항산화 성분들이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시금치의 비타민C, 철분이 만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영양소 콤비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은 면역력 강화는 물론 피부 건강과 시력 보호에도 유익해요. 피로를 자주 느끼거나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식단입니다. 6번째, 꿀. 여러분, 고구마와 꿀,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고강화에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셨나요? 꿀은 오래전부터 항균,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한 천연식품입니다. 여기에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고 몸의 피로도 빠르게 풀어줄 수 있어요. 오늘은 고구마와 꿀의 조합이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지, 그리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꿀은 강력한 항균 작용과 항산화 효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꿀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에 참여한 100명의 성인 중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감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와 꿀을 함께 먹으면 이 두 식품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해주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구마의 섬유질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데요. 꿀의 천연 당분이 고구마의 소화를 돕고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와 꿀의 조합은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에너지가 부족할 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고구마와 꿀,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꿀을 뿌려 드셔보세요. 고구마의 따뜻하고 포슬포슬한 식감과 꿀의 부드러운 달콤함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기분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조합은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 아이들 간식으로도 훌륭하고 피로를 느끼는 어른들에게도 좋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특히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즐기면 기분 전환은 물론 몸도 든든하게 만들어줘요. 또한 꿀을 뿌린 고구마는 천연 감미료 덕분에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은 일반 설탕과 달리 급격한 혈당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꿀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 맛있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구마와 꿀은 함께 섭취할 때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의 최적의 조합입니다. 각각 따로 먹어도 좋지만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항산화 효과도 높아져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꿀과 같이 먹을 때 꿀의 엄청난 효능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음식을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꿀에 이것만 더해 먹어보세요. 의사들도 깜짝 놀란 조합입니다. 오늘 영상 중간중간 그리고 끝부분까지 엄청난 건강 정보가 있으니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달한 꿀 좋아하시죠? 꿀 한 스푼이면 몸도 마음도 달콤해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처럼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내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꿀은 그 자체로도 영양이 풍부한데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2배, 3배로 늘어나면서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찰떡궁합인 보약 같은 음식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음식들과 꿀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도 쑥쑥, 건강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피. 여러분, 꿀과 계피의 조합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알고 계셨나요? 꿀과 계피는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 소화 촉진, 그리고 항염증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조합입니다. 특히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이나 체중 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조합이죠. 오늘은 꿀과 계피가 만나면
어떤 놀라운 건강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피는 고대부터 소화 개선과 혈당 조절에 사용된 강력한 항염증 식품입니다. 계피 속에 들어있는 시나몰데하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당 수치가 평균 20%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120명의 성인 중 계피를 섭취한 그룹은 체중과 혈당 조절에 있어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고 전반적인 대사 건강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꿀은 자연의 항균제 역할을 하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는 천연 감미료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꿀의 천연 당분은 일반 설탕과는 다르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체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줍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촉진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꿀과 계피는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꿀과 계피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따뜻한 물에 꿀과 계피 가루를 넣어 마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계피 꿀차는 아침 공복에 마시면 특히 좋고 소화를 도와주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뜻한 물에 꿀과 계피를 타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차가 됩니다. 특히 달달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이 음료는 차가운 겨울철에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줍니다. 또한 꿀과 계피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로 토스트에 꿀과 계피를 뿌려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혈당 조절과 항염증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혈당 관리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레몬. 여러분, 꿀과 레몬의 조합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알고 계셨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그리고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꿀 레몬차는 피로 회복과 목 건강에 아주 좋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음료죠. 오늘은 꿀과 레몬이 만나면 어떤 건강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즐기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은 소화를 돕고 체내의 산도를 조절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레몬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4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150명의 성인 중 레몬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로 회복이 빠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목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꿀의 자연 당분은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 주어 몸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꿀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항균 효과와 항산화 작용이 결합되어 감기 예방은 물론 목의 불편함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조합은 특히 목이 칼칼하거나 피로를 느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꿀과 레몬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따뜻한 물에 꿀과 레몬즙을 넣어 아침에 마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꿀, 레몬차는 아침 공복에 마시면 특히 좋고 소화를 도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뜻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를 돕고 레몬의 비타민C와 꿀의 항균 성분이 결합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아침에 꿀 레몬차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면 기분도 한결 상쾌해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요. 또한 꿀과 레몬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신선한 맛과 함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 간편한 간식이나 식사로도 훌륭합니다. 간단한 꿀, 레몬차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좋아할 수 있는 건강 음료로 특히 감기철이나 모기 아플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강. 여러분, 생강과 꿀의 조합이 감기 예방과 소화 개선에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셨나요?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진 천연식품으로 꿀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생강 꿀차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요. 생강과 꿀이 만나면 어떤 건강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오래전부터 동양의학에서 소화 촉진과 감기 예방을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항염증 식품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위장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소화불량 증상이 50% 이상 개선되고 위장 건강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에 참여한 100명의 성인 중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감기 걸리는 빈도가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은 항균 작용과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목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꿀의 자연 당분은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피로 회복에 좋으며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 먹기 쉽게 해줍니다. 생강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체내 염증이 줄어들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이 조합은 특히 겨울철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생강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 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시는 겁니다. 이 생강 꿀차는 아침이나 저녁에 마시면 특히 좋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소화불량과 감기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생강을 꿀에 재워두면 생강의 진한 향이 꿀과 어우러져 더욱 부드럽고 은은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따뜻한 차는 몸을 데워주고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 꿀차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나 속이 편하지 않을 때 마시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항염증 성분이 목과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꿀의 항균 효과가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강 꿀차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어 하루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특히 몸이 차갑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강 음료예요. 세 번째, 대추. 여러분, 대추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보약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뛰어난 음식으로 꿀과 함께 먹으면 체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기 예방과 냉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라 여성분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조합이죠. 오늘은 대추와 꿀이 만나면 어떤 건강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즐기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추는 동양의학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체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 칼륨,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 회복을 돕고 체내 면역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대추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로 회복 속도가 30% 빨라지고 면역력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100명의 성인 중 대추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꿀의 자연 당분은 체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피로를 풀어주는 데 탁월해요. 대추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체력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진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마치 보약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은 특히 여성들의 냉증을 완화하고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대추와 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대추를 꿀과 함께 차로 끓여 마시는 겁니다. 대추를 물에 넣고 은은하게 우려낸 후 꿀을 넣어 마시면 따뜻한 대추 꿀차가 완성됩니다. 이 차는 감기 예방은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 줍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몸이 차가워지는 시기에 대추 꿀차 한 잔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건강 음료가 될 거예요. 대추 꿀차는 아침이나 저녁에 마시면 특히 좋습니다. 아침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저녁에는 피로를 풀어주면서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 줍니다. 대추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꿀의 부드러운 감미가 어우러져 맛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하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냉증 완화와 피로 회복에 아주 효과적이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 번째, 브로콜리. 여러분, 브로콜리와 꿀을 함께 먹으면 대장암 예방과 건강 증진에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의 해독 작용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난 채소입니다. 꿀과 함께 섭취하면 브로콜리의 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브로콜리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해독 작용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설포라판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대장암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4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200명의 성인 중 브로콜리를 정기적으로 먹은 그룹은 장 건강이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브로콜리의 쓴맛을 줄이고 항암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꿀은 천연 감미료로 부드러운 단맛이 브로콜리의 강한 맛을 완화해주면서 먹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꿀에 포함된 항염증 성분은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더욱 강화해주고 소화를 촉진해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특히 꿀의 항균 작용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소화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은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브로콜리와 꿀을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를 찌거나 살짝 데쳐서 꿀을 약간 뿌려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이 간단한 조리법은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꿀의 단맛이 어우러져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을 첨가한 소스를 만들어 브로콜리를 찍어 먹으면 부드러운 맛과 함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꿀과 올리브, 오일, 약간의 레몬즙을 섞어 간단한 드레싱을 만들어 브로콜리 샐러드에 곁들여 보세요.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브로콜리의 쓴맛을 잡아주고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브로콜리와 꿀의 조합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특히 항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줄여줘 건강관리에 매우 유리해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꿀의 항염증 성분이 만나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니 평소 식단에 자주 포함해보세요. 그럼 이런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암세포를 싹 없애버리는 음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속 숙변 콸콸 쏟아내는 5가지 음식. 치명적 독소 제거. 지금 드세요. 여러분, 요즘 장이 좀 불편하신가요?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 때문에 힘들었던 적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 숙변이 쌓이면 몸도 무거워지고 피부까지 안 좋아지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그런데 장 속 숙변을 깨끗하게 탈출시켜서 장 건강을 도와주는 기적 같은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음식들만 잘 챙겨 드셔도 장이 편안해지고 속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숙변 탈출을 도와주는 음식들과 그 효능을 더 극대화시키는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란. 여러분, 토란 좋아하시나요? 한국의 가을, 겨울철 별미로 사랑받는 토란이 알고 보니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2023년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토란이 변비를 완화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묵은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 꼭 주목해주세요. 자, 그럼 토란의 효능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토란에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저항성 전분은 장까지 도달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죠. 장이 튼튼해지면 변비는 물론이고 장벽이 손상되는 걸 막아 장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거예요. 2023년 한국 연구팀에서 1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어요. 참가자들에게 매일 200g의 토란을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변비 증상이 무려 40%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아시죠? 장 통과 시간이 빨라지고 배변 빈도가 증가하면서 변의 상태도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토란이 가진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 내벽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토란이 왜 가을과 겨울철에 사랑받는지 아세요? 바로 따뜻한 국물 요리, 토란탕 때문인데요. 토란탕은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돼서 특히 속이 편하지 않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토란의 부드러운 식감 덕에 소화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토란의 비타민 E와 칼륨 성분이 혈압을 조절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장 건강이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된다는 거 아시죠?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도라지. 도라지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도라지는 예로부터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데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도라지가 장 건강과 변비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도라지에는 사포닌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돕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라지가 어떻게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도라지를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이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변비 증상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에 참여한 80명의 성인 중 절반은 도라지 추출물을 매일 섭취했고 나머지 절반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6주간의 연구 끝에 도라지를 섭취한 그룹은 배변 빈도가 30% 증가했고 변의 상태가 더 부드러워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도라지의 사포닌과 섬유질이 장 내벽을 자극해 장 운동을 촉진하며 배변이 원활해지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사포닌은 장에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그럼 도라지를 어떻게 먹어야 장 건강에 좋을까요? 도라지는 무침, 나물로도 많이 드시지만 도라지 차로 섭취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도라지 무침은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지만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도라지 차는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도라지 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 증상이 완화된 사례가 많아요. 사포닌이 장의 점액 분비를 촉진해 배변을 부드럽게 돕기 때문이죠. 또한 도라지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사포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감기나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도라지를 섭취하면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변비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도라지. 정말 매력적인 식품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도라지는 기침, 가래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장 건강과 변비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식품입니다.
도라지를 무침으로 드시거나 차로 즐기시면 변비 완화와 더불어 면역력 강화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근. 여러분, 연근 좋아하시나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은은한 단맛까지. 그런데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2023년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연근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내 수분을 유지하고 변을 부드럽게 해주어 변비를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연근의 숨겨진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3년 연구에서는 9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연근을 꾸준히 섭취하게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매일 약 150g의 연근을 섭취한 사람들의 변비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변비로 고생하던 참가자들의 배변 빈도가 무려 25%나 증가했고 변이 부드럽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연근이 장내 수분을 잡아주면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주니까 변이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딱딱한 변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이거 정말 희소식이죠? 연근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이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활발하게 증식시키고 유해균은 억제해 장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변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화 문제도 예방할 수 있게 돼요. 건강한 장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연근 어떻게 먹으면 맛있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요? 연근을 얇게 썰어 전으로 부쳐 먹거나 달콤 짭조름한 연근 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맛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연근 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식감이 정말 좋아요. 연근 조림은 간장과 약간의 단맛이 어우러져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좋아할 맛입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훌륭하죠. 결론적으로 연근은 장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섬유질 덕분에 변비를 완화해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니까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연근을 오늘 저녁 식탁에 한번 올려보세요. 네 번째, 미역과 다시마. 미역과 다시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다의 슈퍼푸드죠. 이 해조류들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근한 재료인데 최근 연구에서 미역과 다시마가 변비를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이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운동을 촉진한다고 해요. 오늘은 미역과 다시마가 어떻게 배변 활동을 돕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특히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구에서는 1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미역국과 다시마 요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게 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어요. 실험 참가자들은 매일 미역국이나 다시마 요리를 한 끼 식사로 섭취했고 6주 동안 이들의 배변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미역과 다시마를 섭취한 그룹의 배변 빈도가 평균 30% 증가했으며 변의 부피가 커지고 부드러워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생리 전후 변비를 겪는 여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생리 전후로 변비가 심해지던 여성들이 미역과 다시마를 섭취한 후 변비 증상이 크게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미역과 다시마의 알긴산은 물을 흡수해 젤 형태로 변하면서 대변의 부피를 늘려줍니다. 이로 인해 장이 자연스럽게 자극받아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대변이 장내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특히 알긴산은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미역과 다시마는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전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미역과 다시마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미역국은 아침에 가볍게 먹기 좋고 다시마 튀각은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아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생리 전후 변비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생리 전후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장운동이 둔해지면서 변비가 악화되기 쉬운데 미역과 다시마가 그런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어요. 아삭하게 씹히는 다시마 튀각이나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면 속도 편안해지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진답니다. 결론적으로 미역과 다시마는 알긴산 덕분에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개선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생리 전후 변비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 식단에 자주 포함해보세요. 5번째, 고구마. 고구마, 여러분도 많이 드시죠? 고구마는 우리에게 익숙한 간식이자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고구마가 변비를 개선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장내 프로바이오틱스를 증가시키고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구마가 변비에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볼게요. 2023년 연구에서는 7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6주 동안 고구마를 섭취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껍질째 구운 고구마를 1개씩 섭취했으며 연구 결과 배변 빈도가 평균 20% 증가하고 변의 질이 부드러워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의 수가 증가해 장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어요. 고구마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고구마는 특히 껍질에 많은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껍질째 먹는 것이 변비 해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껍질 속에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운동을 촉진해 줍니다. 껍질째 구운 고구마를 아침 식사로 섭취하면 장이 부드럽게 자극받아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 껍질째 먹지 않고 고구마를 섭취한 그룹은 동일한 양을 섭취했음에도 변비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에서 껍질째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맛있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구운 고구마를 드시거나 고구마 샐러드로 즐겨보세요. 고구마 샐러드는 식감도 좋고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영양 균형을 맞추기에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 죽은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며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다양한 섭취 방법 덕분에 고구마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건강 간식이 됩니다. 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고구마를 보약으로 만드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을 막는 기적의 조합. 브로콜리와 이것 같이 먹으면 암세포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브로콜리 좋아하시나요? 찌거나 볶아서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에 넣어도 아삭아삭 상큼한 브로콜리. 그런데 여러분, 이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챙겨 드시는데요. 그 효능을 몇 배로 높여주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대장암 예방에 탁월한 음식, 그리고 효능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늘. 여러분, 브로콜리와 마늘, 이 두 가지 음식이 만나면 대장암 예방에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그 항암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와 마늘이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늘.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및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리신은 장내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은 항균 효과뿐만 아니라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리신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늘을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설포라판은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 암 예방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4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실험에 참여한 100명의 성인 중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장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장 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브로콜리와 마늘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볶아 드시는 겁니다. 마늘을 다져서 살짝 볶은 후 브로콜리를 넣어 함께 볶아주면 알리신과 설포라판이 결합되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때 마늘은 오래 볶지 않고 살짝 익혀서 알리신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샐러드에 브로콜리를 곁들이고 생마늘을 드레싱으로 활용해보세요.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 올리브 오일. 여러분, 올리브 오일 많이들 드시죠? 요즘 건강식에 빠지지 않는 이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와 올리브 오일이 만나면 어떻게 대장암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항염증 물질인 올레오칸탈은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2024년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3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그만큼 올리브 오일은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오일을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K, A, E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지방에 녹아야 몸에 잘 흡수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 브로콜리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어요.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찐 후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올리브 오일이 브로콜리의 영양을 더욱 잘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브로콜리와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브로콜리를 찌거나 구운 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이 방법은 브로콜리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오일을 뿌린 후에는 가볍게 소금을 뿌리거나 레몬즙을 살짝 곁들여도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한 요리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배추. 아삭아삭하고 고소한 맛으로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양배추가 브로콜리와 함께하면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로 항암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몸속에서 설포라판으로 변환되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적인 항암 성분으로 특히 장내에서 설포라판으로 변환되면서 항암 작용을 합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장내 염증 수치가 크게 낮아지고 암세포의 성장 억제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두 채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항암 효과가 배가 된 것이죠. 그럼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두 채소를 함께 볶아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함께 볶으면 설포라판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샐러드로 섭취하면 신선한 채소의 영양소를 그대로 즐길 수 있어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발사믹 드레싱을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
일석삼조죠. 특히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비타민 C와 K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고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네 번째, 토마토. 여러분, 토마토 좋아하시죠? 상큼한 맛과 붉은 빛깔로 우리 식탁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 이 토마토가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와 토마토가 만나면 어떤 놀라운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토마토의 리코펜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리코펜은 특히 대장암, 전립선암 등 여러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2023년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 위험이 약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100명의 성인 중 매일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장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세포 손상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를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 암 예방 효과가 뛰어난데요. 토마토의 리코펜과 설포라판이 함께 작용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으로 섭취한 그룹보다 항산화 작용이 약 50% 더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채소의 항암 성분이 서로 보완하면서 세포 손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것이죠. 브로콜리와 토마토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스프로 끓이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브로콜리의 아삭한 식감과 토마토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또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 드시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조리법으로 두 채소의 영양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결론적으로 브로콜리와 토마토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 함께 섭취하면 더없이 좋은 조합입니다. 리코펜과 설포라판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만나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 예방 효과를 높여주죠. 다섯 번째, 당근. 여러분, 당근과 브로콜리의 만남이 얼마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및 항암 작용에 탁월한 채소인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은 당근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두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어떻게 결합하여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보고라고 할 만큼 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대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 위험이 약 3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120명의 성인 중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장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대장 점막의 건강이 더 잘 유지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브로콜리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항암 성분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결합하면 그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와 당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개별적으로 섭취한 그룹보다 항산화 수치가 약 45%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채소가 만나면서 항암 성분이 결합해 암 예방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당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영양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스팀으로 살짝 쪄서 드레싱을 곁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채소의 항암 성분이 잘 보존되고 맛도 훨씬 부드럽고 촉촉하게 즐길 수 있어요. 또 브로콜리와 당근을 함께 볶아서 먹으면 베타카로틴과 설포라판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을 약간 곁들여 볶아주면 지용성, 비타민이 더욱 잘 흡수되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브로콜리와 당근을 활용한 요리로는 샐러드, 스프, 볶음 요리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신선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스프는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볶음 요리는 간편하면서도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당근과 브로콜리를 같이 섭취하면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설포라판이 어우러져 몸을 보호하고 암 예방 효과를 높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대장암은 대부분 음식으로 유발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변을 잘 보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